그림 가와 나는 A에서 P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촉매를 사용할 때는 몇 차 반응, 또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것과는 다른 차수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먼저 가의 경우에는요, 촉매가 없을 때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촉매가 없을 때. 나의 경우에는 촉매가 있을 때로 표시가 되고 있죠. 가는 촉매가 없는 반응. 그리고 똑같은 A가 P로 변화가 되는데 촉매가 있을 때는 나 형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딱 이제 눈치를 보세요. X축 시간이에요. Y축에 A의 농도로 나왔죠. 자, 먼저 A의 농도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0차 반응일 수도 있고 1차 반응일 수도 있고 2차 반응일 수도 있는데 뭘로부터 이것이 몇 차 반응인지 판단합니까? 예, 농도가 2분의 1로 감소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지가 되느냐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죠. 이 가 그래프에서 먼저 200켈빈일 때라고 하는 낮은 온도에 대해서 먼저 구해볼까요? 자, 200켈빈일 때인데 초기 농도가 0.8이었어요. 0.8로 0.4로 농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얼마만큼? 예, 200초만큼의 시간이 경과가 됐어요. 또 농도가 0.4에서 0.2로 반토막이 났죠. 그때 걸리는 시간도 보니까 얼마? 200초로 동일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가 반응이 200켈빈일 때 반감기가 일정하구나. 반감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라고요? 예, 1차 반응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 1차 반응이고. 여러분들 1차 반응일 때는 반감기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세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속도상수분의 로가리즘 2로 표기가 됐죠. 자, 이런 공식도 적용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온도가 이번에는 200켈빈이 아니라 400켈빈이 됐어요. 여러분들 원래 A에 대해서 1차 반응인데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1차가 2차 반응이 되고 1차가 0차 반응이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1차 반응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아레노스식에 의하면은 속도 상수가 커지게 돼 있어요. 속도 상수가 커지면은 결국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반감기가 짧아지겠죠. 200켈빈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덧칠을 하고 난 다음에 반감기가 얼마나 걸리는가 볼까요? 0.8에서 0.4로 농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얼마? 100초만큼의 시간이 경과됐죠. 0.4에서 0.2로 또 농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걸리는 시간도 100초. 반감기가 100초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반감기는 여기서는 100초이고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구하는 공식은 속도상수분의 로가리즘 2예요. 이렇게 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달라지면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아레노스식을 배웠을 때 보면은 속도상수가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속도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존율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지수 함수값 전체가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속도상수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200켈빈일 때의 속도상수라고 하는 것과 400켈빈일 때의 속도상수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속도상수는 누가 더 클까요? 온도가 높은 것이 속도상수가 더 큽니다. 그리고 200켈빈일 때의 속도상수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차 반응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속도상수분의 로가리즘이니까 거꾸로 반감기 분의 로가리즘이죠. 400켈빈일 때도 속도상수 어떻게 구하느냐? 반감기 분의 로가리즘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0켈빈일 때는요, 반감기가 몇 초? 반감기가 200초였죠. 그래서 200초 분의 로가리즘 2. 400켈빈일 때는 그 반감기가 100초로 더 짧았어요. 그래서 100초 분의 로가리즘 2로 나타나고, 200초분의 로가리즘 2보다는 100초분의 로가리즘 2가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도 상수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아레노스식에서 알고 있는 것과 잘 부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의 내용을 우리가 풀게 되는데, 기억, 여러분들 해설 내용을 바로 보세요. 195조 보기 기억에 대한 해설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200켈빈에서 속도 상수를 구했더니 200켈빈에서는 속도 상수가 반감기 분의 로가리즘이고 200초 분의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단위는요, 분모에만 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더 표시하냐면은 200초 분의 로가리즘 2, 그리고 분모에 초 있는 것을 이렇게 분자처럼 표시할 때는 리스프로카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게 역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한 복의 기억의 설명은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나 그래프를 딱 봤더니 나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가 얻어졌어요. 직선 그래프가 얻어졌고 여러분들 직선 그래프가 얻어지면은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게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죠. A에 대해서 0차 반응일 수도 있어요. 또는 A에 대해서 1차 반응일 수도 있어요. A에 대해서 2차 반응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뭐를 배웠냐면은 이 0차 반응이든 1차 반응이든 2차 반응이든 간에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할 때 X축은 똑같이 다 시간이었어요. 자, Y축을 0차 반응일 때는 뭘로 넣었습니까? A의 농도죠. 1차 반응일 때는 로가리즘 A의 농도입니다. 2차 반응일 때는 A의 농도의 역수로 나왔을 때 각각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냐? 0차 반응은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음수 값이 나타납니다. 1차 반응은 Y축의 값을 로가리즘 A로 나왔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음수값이 나오죠. 2차 반응의 경우에는 Y축을 A의 농도의 역수로 나왔을 때 기울기 값이 K 또는 2K라고 하는 양수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요. Y축의 값이 A의 농도로 표시되어 있고 음의 기울기를 나타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나 반응에서는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라고요? 예, 0차 반응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반응은 바로 A에 대해 0차 반응이다. 촉매를 쓰지 않았을 때는 A에서 프로덕트 P로 변화가 될 때 1차 반응인데 촉매를 썼더니 1차 반응이 아니라 0차 반응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보기 니은에 보니까 나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레누스식에서 뭘 배웠냐면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알고 있으면은 아레누스식의 로가리즘 값을 취한 것에다가 대입을 해서 쉽게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일단 0차 반응이고 0차 반응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해설에 보면은 각각 1차 반응과 2차 반응에서 반감기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2K분의 A의 초기 농도다라고 표시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초기 농도가 모두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0.8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0.8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0.8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속도 상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속도 상수는 똑같이 0.8부터 시작이 될 때 어떻게 구하냐? 반감기하고 속도 상수를 서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반감기 분의 A의 초기 농도. A의 초기 농도는 시간이 0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0.8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200켈빈일 때는 그때 농도가 0.8에서 0.4로 반토막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초예요. 그런데 400켈빈일 때는 이 0.8에서 0.4로 농도가 반토막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30초이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서 반감기가 더 짧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각 이 200켈빈일 때 반감기가 40초, 400켈빈일 때 반감기가 30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 195쪽에 보면은 이 해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기 니은에서 결국 200켈빈일 때는요. 농도가 0.8이고 반감기가 40초. 그리고 400켈빈일 때는 농도가 0.8이고 반감기가 30초. 이렇게 구했더니 200켈빈일 때 속도 상수는 얼마? 80초 분의 0.8. 400켈빈일 때는 속도 상수 값이 60초 분의 0.8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알고 있으면은 아레누스식에다가 대입을 하죠. 그래서 아레누스식에 대입합니다. 로가리즘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로가리즘 A라고 하는 이 공식은 아레누스식 속도 상수 이퀄 자중질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공식에서 양변을 로가리즘 값으로 취해서 구한 공식이고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라지 T1일 때 속도 상수 스몰 K1 그리고 라지 T2일 때 속도 상수 스몰 K2를 대입을 하죠. 여기서는 라지 T1일 때 속도 상수 로가리즘 K1 이퀄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곱하기 T1분의 1 더하기 로가리즘 A 또 라지 T2일 때 대입하면 로가리즘 K2 이퀄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곱하기 T2분의 1 더하기 로가리즘 A이고,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은 로가리즘 A라고 하는 것이 소구가 됐었죠. 그래서 좌변은 로가리즘 K2분의 K1, 또 우변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 거에서 위에서 밑에 거를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T1이라고 하는 것을요, 200켈빈이라고 하고, 그때 속도 상수가 이 값이었죠. 또 T2라고 하는 것을 400켈빈이라고 놓으면은 그때 속도함수 K2가 이 값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활성화의 값은 로가리즘 3분의 4 곱하기 400 곱하기 기체 상수 값이 나옵니다. 기체 상수 값이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 값, 에너지라고 하는 줄 단위로 나오는 어떤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8.3145 줄 per 켈빈 모를 대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했더니 보기 니은의 설명이 옳습니까? 예, 니은의 설명이 옳습니다. 그리고 디귿, 나에서 반감기는 A의 초기 농도에 어떻게 되냐라고 했고, A에 대해서 나에서는 0차 반응입니다. 그때 반감기는요, 초기 농도하고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디귿에서는 반비례 관계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194쪽의 예제 문제에서는 보기 키역과 니은 두 개가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96쪽으로 갑니다. 이제 196쪽부터는 화학 표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형 상태가 뭐냐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연력학 단원에서 배웠던 대로 델타 G값 자체가 0인 상태, 그리고 델타 G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G값이 최소값인 상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평형 상태의 정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반응 속도론과 관련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가 평형 상태입니다. 자, 어떤 반응의 시작이 될 때 처음에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최초 상태에서 반응물만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0이었을 때 반응물만 존재했었습니다. 반응물만 존재하면은 이 생성물이 역반응을 진행하는 그 반응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정반응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반응의 속도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생성물이 없기 때문에 역반응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역반응의 속도는 얼마? 제로였겠죠. 그래서 반응물만 존재했을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반응물이 계속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은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감소가 되죠. 농도가 감소가 되면은 그때 정반응의 속도가 점점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가 되면은 이제 생성물이 역반응을 통해서 반응물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생성물이 없었기 때문에 역반응의 속도가 제로였는데 이 반응물로 또 생성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성물이 역반응함으로써 반응물 쪽으로 넘어가는 그 속도는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더 많이 진행됐을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역반응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정반응의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다가 어떤 순간에 딱 도달하면은요,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반응물은 생성물로 변화되고 생성물은 반응물로 변화될까요? 예, 변화는 되지만 알짜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평형 상태. 왜 알짜 변화가 없을까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반응 속도론적으로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이다. 저렇게 반응물들 그리고 생성물들의 각각 반대편으로 변화되는 속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